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완주 비봉 폐결 매립장에서 몇 년째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지만 완주군은 현장 조사는 물론 오염 관리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에 명품 수변 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확대와 각종 인프라 확충은 과제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전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화 종합 촬영소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침출수로 인한 중금속 파문이 일고 있는 완주 비봉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면적을 넘어 불법 매립이 이뤄졌지만 완주군은 현장 조사나 오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 비봉의 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2014년 완주군의 허가를 받아 매립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4년간 매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매립은 허가 면적보다 훨씬 더 넓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 위성 사진입니다. 허가 지역에서만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년 뒤 2016년 사진에는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도 매립이 진행됐습니다. 매립을 종료했던 2017년까지 최소 2년간은 불법 매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사실상 불법 매립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완주군은 이를 최근에서야 파악했습니다. 지도 감독이나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완주군의 토양 오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매립지 주변 침출수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와 페놀이 검출됐지만 지난 5년간 토양 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지하수 검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인근 지역에 다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하수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또 나왔고. 전북환경청은 지난 2013년 당시 하수 찌꺼기를 재가공한 고화토를 매립에 사용하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고화토가 안정성이 높다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일축했고 이후 사후 관리에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물을 만나면은 이제 재슬러를 해가지고 다시 액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용도를 주의하면서 용도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매립장 관리 부실에 중금속 침출수까지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명품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주거와 업무, 관광, 레저가 접목된 수변 도시는 두바이나 인천, 송도를 떠올리게 하는데 현실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예정지 인근 국제협력용지입니다. 내부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곳에 새만금 수변 도시가 조성됩니다. 면적은 6.6제곱킬로미터로 정부는 9천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시설과 복합리조트가 들어서고 재생에너지 활용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자족형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변 도시를 새만금의 상징으로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화된 수변 도시를 보고 세계인들이 여기에 투자라든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의도다. 그 자체가 이제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을 통해 경제 유발 효과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수변 도시로서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하나의 독자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지원은 단순한 기반 조성이 전부고 금액도 1조 원이 채 안 됩니다. 당장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도시건설이어서 관건은 국내외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수변 도시가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 지역과 소통을 뒷받침할 적절한 인프라 구축도 걱정입니다. 선도 사업만 하다가 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배후의 조건들을 갖춰야 도시가 들어설 수 있고 수변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사진은
통합 개발 계획을 통해 내년까지 작성될 예정입니다. 수변도시 사업이 새만금 투자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지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으로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협과 양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베트남, 북한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별로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약뿐 아니라 백신조차 없어 농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방문을 자제시키고 해외에서 음식물 반입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 정상에 서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기생충은 우리 지역 전주에서 60%가량 촬영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극중 핵심 장면은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에서 상당 부분 촬영됐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며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 국내에서도 개봉 닷새 만에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서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영화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자 기생충 촬영지인 전주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상림동 영화종합 촬영소는 넓은 공터와 특수 설비를 갖춘 실내 스튜디오를 제공해 봉 감독이 상상력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촬영소 안에 있는 공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부잣집이 바로 이곳에서 지어졌습니다. 영화 세트장은 가건물로 짓는 게 일반적이지만 봉 감독은 여기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봉태일이란 별명이 어울리게도 20억 원을 들여 현실감 있는 호화주택을 지은 겁니다. 세트장을 지을 때 진짜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공사를 했고 수로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세트장이 아닌 거의 집이었다고 보시면. 11년 전인 지난 2008년 문을 연 뒤 최종병기활과 부당거래, 군도 등 수많은 흥행작을 낳았던 전주 영화종합 촬영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생충까지 탄생시키며 한국 영화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안과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윤근 전주시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의 공간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에게 무상 임대하기로 해 공익을 침해했다며 다음 주쯤 감사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한 달쯤 검토를 거친 뒤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6개월째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과 노동단체는 어제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김 시장은 당장 고용 형태를 바꾸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전주시 반응이 실망스럽지만 파업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도내 각 당이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선 체제에 대비한 것인데요. 앞으로 공천 일정 등의 선거 준비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도내 세 군데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공모했습니다. 이 결과 익산 을만 단수 신청하고 군산과 정읍 고창은 경쟁률이 3대 1입니다. 당내 공천 룰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다음 주 세 군데 위원장이 선임 발표되면 도내 총선 일정도 구체화합니다. 중순경쯤이면 지구당 중앙당에서 주요위원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위원회 정비가 다 끝나는 거니까. 민주평화당도 제3지대 등을 염두에 두고 그간 미뤄왔던 사고지역위원회 정비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군산과 남원 임실순창, 익산 갑이 대상인데 내심 바른미래당 김관영,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함께하는 통합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3지대의 폭들은 충분히 유동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국면에서 우리 평화당이 정계 개편의 축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국 동시 당직 선거 공고일인 오는 12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전체 다 새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5기가 총선을 실제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지도부로서 이제 7월 13일 날 출범을 하면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다. 동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지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도당 역시 공석인 지역위원장을 상시 모집하는 체제로 내년 도내 총선은 이미 막이 오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상선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평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도내 또 다른 자사고인 군산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군산중앙고는 지난달 31일 학교 운영위에서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으며 조만간 도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충원율이 80%대로 급락하는 등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업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고창지사장 A씨에게 징역 5년, 전 김제지사 간부 B씨는 징역 3년을, 전 전북지사장 P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전력수급계약 기술검토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각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전북 소속으로만 200번째 골을 터뜨리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동국은 팬들의 성원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북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이동국! 다시 한번 문선민 후반 추가 시간 이동국이 힘껏 뛰어올라 문선민이 올린 공을 머리로 꽂아 넣습니다. 최근 침묵했던 득점포가 터지는 순간 이동국을 연호하는 함성이 전주성을 가득 메웁니다. 10년 전인 2009년 입단해 오롯이 전북을 위해 넣은 200번째 골이었습니다. 전북 소속으로 418경기에 나선 이동국은 K리그 154골, FA컵 9골을 기록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7골을 넣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자인 이동국의 골은 한 골 한 골이 새 역사 그 자체입니다. 팬들의 그런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팬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프로 데뷔 22년 차 나이가 무색한 이동국의 활약에 팬들의 애정은 여전합니다. 이동국 선수 골 넣으면서 2대0으로 이기려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루어졌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10년을 한결같이 전북의 선수로 마침내 금자탑을 쌓아 올린 이동국. 개인의 영광을 넘어 전북의 팬과 도민들에게 자부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전주 비전대학교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쌀 생산 과잉에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추진해온 논타작물 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현재 신청 면적은 2,342헥타르로 목표 면적 1,366헥타르 대비 178%를 초과 달성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접수는 이달 말까지로 타작물 재배 이행 실태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헥타르당 조사류 작물은 430만 원, 일반 작물은 340만 원, 두류 작물은 325만 원, 휴경지는 28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논타작물 재배 실적이 전국 1위로서 우리나라 농지의 10분의 1가량을 신청하였으며 국가의 농경시책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백운면이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촌 재능 나눔 의료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난 2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대한약치막회 굿닥터스와 유디치과 의료진 50여 명은
백운면사무소 강당에서 한방진료와 예방진료, 구강검진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틀니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의료복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께 한방진료와 치과진료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농사의 시작을 건강진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실 주요 관광지에 장미꽃이 활짝 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선대 조각공원에는 지난해 장미 500그루를 심은 장미원과 100m 길이의 장미 터널을 조성했는데 최근 장미꽃이 만개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옥정호 순환도로변 12km 구간에도 12,000그루의 덩쿨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농어촌 영화제인 고창 농촌영화제가 오는 20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영화제는 이것이 농촌 영화다를 테마로 20일부터 나흘간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일원에서 열리는데 한중일 근대 농촌 풍경을 담는 영화와 지역 농민들이 직접 참여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과잉 생산된 양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양파 수급 조절을 위해 도내 생산량 15만 6천 톤의 9%인 14,000톤을 산지 폐기하는 등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가격 보장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0%인 500여 농가 15,000톤에 불과해 저장량을 늘리고 양파 팔아주기 등 소비 확대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9월로 임박했지만 도내 이행 실적이 부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가 4,100여 농가 가운데 27%인 1,100여 농가만 절차를 마쳤을 뿐 나머지는 이행 중이거나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전체의 15%에 가까운 600여 농가는 건폐율 초과나 다른 토지 침범으로 적법화 추진이 어려워 대규모 행정처분이 우려됩니다. 국민연금이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모바일 앱을 개편해 가입 내역과 보험료 납부 조회 등 71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사무실 방문 없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춤형 노후 준비와 기금 운용 현황, 국민연금 수급자 기네스 정보를 추가했고 가까운 지사 찾기 등 편의성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주시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25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매출액이 8,800만 원 이하인 영세 업체에 지난해 카드 수수료 0.8% 중 0.3%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도박과 유흥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완주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한마당 가요 콘서트가 오늘 둔산공원 야외 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과 대학생과 함께 협연의 밤 무대를 갖습니다. 아리울 솔리스트 앤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조선시대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양반가 앤틱전이 오늘부터 교동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전주 기린미술관이 근현대 한국 고서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있습니다. 제13회 해운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부터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제1회 하이패스배 전북 장애인 탁구대회가 오늘 전라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치러집니다. 언론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정신건강 창작 기사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7도에서 낮 기온은 31도, 익산은 13도에서 31도, 동북권이 무주가 13도에서 32도, 진안이 12도에서 29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5도에서 27도, 고창이 13도에서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장수, 남원은 나쁨 수준,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